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요, 이제 송영길 후보 보궐선거 지역이 돼버렸죠. 개항을. 여기에 말이죠, 이재명 전 지사, 즉 이재명 상임 고문을 공천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려 이러한 글이요, 1분마다 여러 개씩 올라올 정도로 완전히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공천력으로 완전히 도배됐는데, 이재명 고문을 개항해 공천해주세요.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재명을 전략 공천하라. 이재명을 등판시킬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이재명을 개항으로. 이런 글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좀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글만 있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으로 공천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의 공천에 부정적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비판하는 글도 있어요. 이걸 보면 당 비대위에서 이재명 공천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윤호중은 사퇴하라. 또 이재명이 두렵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그동안 편하게 해먹었던 다선 중진들 자리 위협받을까봐 두려운 것이냐? 너무 속 보인다. 이렇게 따져 묻는 글까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여기 개항을에 출마할 명분이 약하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반면에요, 이재명 지사가 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설이 지금 다수설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다수설과 관련해서 먼저 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또 당 안팎에서 나와요. 대표적인 게 당연히 송영길이죠. 송영길 대표가 지난 29일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번 대선에서 1600만 표나 이재명 지사가 얻었는데 제도권으로, 즉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통합, 또 이 전국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요, 인천 개항을 출마와 관련된 주변 의견들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만약 지금 현재 분당 갑선거도 보궐직이잖아요. 분당 갑을 피하고 개항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분당을 피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더더욱이 분당 나오려면 아니, 경기도 지사했고 성남시장 한 사람이 지금 바로 이 분당에 있는 분당 갑을 피하고 개항을 나온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니냐, 근본적으로요.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떠나서 인간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마저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럴 경우 개항으로 도망가면, 그러면 도망가는 토끼를 또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추격,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이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인물을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공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쫓아가면서까지라도 이재명은 반드시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공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광역단체장 이제 후에 출전진이 전부 다 여야 막론하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수도권 이 세 자리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선 서울은 아주 우세적으로 오세훈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인천 시장 선거도 지금 여야의 오락가락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기지사는요, 오락가락도 오락가락이지만은 굉장히 초접전 상태의 이 경합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이 29, 30 이틀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입니다. 경기를 보니까요, 김동연이 42.6, 그리고 김은혜가 42.7. 야, 이거 뭐 0.1% 차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정말 박빙 중에 초박빙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대별로 나눠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김동연이가 높고 50대는 굉장한 박빙입니다. 예, 50대. 자,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45.3, 김은혜가 43.5예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요, 김은혜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67.4 대 26.0. 참고적으로 20대를 보면요, 김동연 42.9, 김은혜 31.0. 그리고 이 30대의 경우에는 김동영 46.2, 김은혜 35.6, 10%포인트 이상 앞서고요. 민주당 지지세가 제일 강한, 즉 이재명 지지세가 제일 강한 게 40대잖아요. 여기서 무려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김동연이가 31%나 높습니다. 57.7대 26.7. 그리고요, 남성 여성의 지지율은요, 윤석열과 이재명 대선 때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남성은 김동연이 39.7, 김은혜 45.6, 김은혜가 높아요. 5.9. 여성은 김동연이 높아요. 45.4대, 그 다음에 김은혜는 39.7, 5.7%로 표심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요, 송영길, 이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32.7, 오세훈 54.6. 여기서는 뭐 별로 분석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인천시장 선거에서는요, 지금 박남춘 대 유정복 전현직 시장의 리턴 배치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요, 이 박남춘이 밀립니다. 많이 밀려요. 약 5% 정도. 그래서 유정복 41.5, 박남춘 36.3입니다. 여기도요,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박 시장, 30대에서는 유정복 이 후보가 지지율이 높고, 40대에서는요, 박 시장이 24.9% 차. 그래서 인천, 경기 모두 40대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강합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요, 유정복 후보가 2.2%로 높아요. 그리고 60대 이상에는요, 37.5. 예. 그래서 60대 이상은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높다는 점.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큰 민심, 변수는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값 안정과 같은 부동산 정책. 서울에서는 51.5%가 부동산 문제를, 경기에서는 32.5%가, 인천에서는 22.5%가 부동산 문제를 1순위로 꼽고 있어요. 근데 2순위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경우는 역시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 출퇴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2순위를, 서울에서는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 서울은 10.4, 인천이 17.7.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문제가 넘버1, 넘버2가 기업, 즉 일자리 창출 문제로 보여지고요. 예, 경기도의 경우만 이 교통 인프라 문제를 2위로 지금 꼽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대검에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거의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갑자기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만들어진 뭐라고 그러죠? 이건 법안이 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검토하는 회의가요, 정부 입법 정책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입법 정책 협의회 소집을 대검에서 법제처에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입법 정책 협의회 의장이 법제처 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이 의장, 즉 법제처에서는요, 이 관계기관장이 요청을 하면, 그리고 요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딱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관계기관장이 관련 정책 협의회를 요청할 수 있느냐? 하나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견이 있어가지고 정부 입법이 지연될 경우, 아니면은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요, 정책 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청하면은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제처에서는 이 대검의 요청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대검에서 오늘 내놓은 입장은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대검은 법제처에다가 검수한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제의 요구에 관한 대검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달라 요청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부처 장에게 곧바로 법제처는 통보하고 제의 요구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결국 오늘 이 국무회의를 연기시켜 달라, 조정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얘기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본인이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연기해달라는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고요. 청와대에서는 지난 29일 날 기자들한테 뭐라고 밝혔냐? 3일 날 오전에 개최된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공지를 안 했으면야 뭐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청와대가 언론인한테 5월 3일 오전에 개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연기 요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거부권 요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요 릴레이 시위에 나섰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다.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 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윤호중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거, 이거는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투기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한다. 정말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또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연기 요청에 관해서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요. 마지막 국무회의를 민주당이 일시를 옮기라고 얘기할 수 있냐? 민주당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냐라는 질문도 받았는데, 이 공식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요, 권성동 의원은 공식적으로 요청했죠. 그런데 장제원 실장은 그것은 지켜보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거부권 용사하는 것은 권성동 대표는 대표 입장에서 요청하는 거고, 문 대통령에 대한 이 장제원 실장 그거는 지켜보자.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 요청하는 거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투표 제안 당선인한테 아직도 공식 보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은 보고하지 않았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넘어서 이 법률 위에 이 헌법이 있고, 또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헌재에서 법률적 미비를 지적했을 때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조금 더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자,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뭐랄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의당을 뛰쳐나갔다가 조국이 장관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심상정 의원 대선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다시 정의당에 복당한 이 진중권 교수요.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을 한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서 징그럽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었던가,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리고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 그러려면 애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서요, 정의당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 진중권 교수의 논평을 많이 보도해 드리는데, 최근에도요, 이 법과 관련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단 광기를 벌이는 것이고, 나라 말아먹은 하나의 역할을 철험해가 하고 있다. 대선 패배로 인지 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다. 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진중권 이 교수가 연거푸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이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정의당에 대한 실감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까지 만약에 강행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다시 진중권 교수가 또 정의당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사전에 예고 표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100만 대군을 모시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그리고 이 구독을 권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